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8일 개축 두번째 기사 1429년 면성덕 4년 사신들의 탐욕에 대해서 논하다. 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연전에 창승과 윤봉이 나에게 이르기를 본국에 나는 해체와 업무를 마땅히 진언해야 될 것입니다. 고 하므로 나는 말하기를 황제께서 만약 한번 맛을 보려고 하시면 마땅히 좋은 것으로 갖추어 바치겠다고 하여 이에 품질이 좋은 어무를 골라서 간을 맞게 하였는데 진언하네 창승이 먼저 맛을 보고 말하기를 너무 짬으로 진언하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니 지금 창승이 나에게 이르기를 진언하는 해물은 맛이 모름지기 매우 짜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 이로써 본다면 그의 뜻은 황제에게 감미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은 수량을 얻고자 하여 좋고 나쁜 것을 헤아리지 않고 비록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일지라도 또한 아울러 갖추려고 하니 그 말과 일이 앞뒤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다. 또 처음에는 나에게 이르기를 연수하고 가무를 잘하는 사람으로 뽑고자 합니다 하더니 지금 또 말하기를 노래와 춤은 장차 조정에 들어가서 배울 것이므로 비록 노래와 춤은 잘하지 못하더라도 수요가 많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 만약 중국에 들어가서 노래와 춤을 배운다면 중국에도 소녀들이 많은데 어찌 우리나라 사람이 필요한가? 내 생각으로는 이 무리들이 황제의 의사를 엿봐 스스로 자기의 공으로 하려고 하여 물상과 어린 계집아이를 많이 거두어 아래로 여러 요로에 과시하고 위로는 황제에게 아첨하려는 것이다. 또 사신이 일찍이 찬을 보살피는 비자가 몇 명이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연전에는 10인을 뽑아 보냈다 하니 창승은 또 10인을 더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찬을 보살피는 비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찬과 음식을 삶아 요리하는 절차를 알아야 될 것인데 지금 만약 다시 10인을 추가한다면 이미 익힌 사람이 아니니 어찌하겠는가고? 라고 하니 창승이 말하기를 비록 삶아 요리하는 절차를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조정에 들어가면 배울 것입니다. 하므로 내가 다시 논단하니 윤봉은 웃으면서 말하지 않으니 또한 창승의 뜻이 오로지 많은 것을 자랑하는 데 있음을 알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8일 개축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9일 갑인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9일 갑인 두번째 기사 선세를 제사하는 대수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다.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장자 장소는 관질이 낮은데 중자 중소는 관질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선세를 제사하는 대수를 관질이 높은 사람을 따르게 한 데는 가부를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9일 갑인 세번째 기사 사신 이상이 가을 뒤에 나가 놀다. 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0일 을묘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해가 기고리를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1일 병진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1일 병진 두번째 기사 창승 등이 행패를 부리다. 창승이 안자장이 늦게 온다고 하여 영접 도감사, 조관 부사, 김유양, 판관 김연지, 김자희, 통사, 임종희, 장준 등을 불러들 아래에 꿇어앉게 하고 온갖 말로 욕하고 장을 치고자 하다가 그치고 드디어 공조 영사와 장인 등 10여 명에게 장을 쳤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1일 병진 세번째 기사 하극상을 금하는 법금을 엄격히 세우다. 좌의정 황희, 판부사 번개랑 허조, 판사 신상, 총재 정초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교지를 받자 왔는데 무릇 정치하는 도리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으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으니 모름지기 법금을 엄히 채워 그것이 커지기 전에 막아야 될 것입니다. 삼가 한두 가지 조목을 갖추게 합니다. 풍관과 이민으로서 수령을
고소한 뒤에 몰래 다른 사람을 사주하여 고장하는 사람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풍속이 날로 나빠지게 되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후로 고소를 당한 수령은 물론하고 몰래 사주한 풍관과 이민은 모두 장 100에 도 3년에 처하게 할 것이며, 만약 고소하기를 몰래 사주하거나 자신이 스스로 고소하는 사람이 연속 불설하면 지관 이상은 현관으로 징호를 낮추어 강등하여 속현으로 삼을 것이며, 또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사사로 수령들의 과실을 기록하여 공공연히 말하여 남의 마음을 두렵게 하니 또한 마땅히 엄격히 금해야 됩니다. 원컨대 율문의 부민으로서 본속관을 욕한 조목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1. 선덕 2년 3일 1 형조의 수교에 송사한 사람으로서 관원을 능욕한 사람은 수리하지 말고 원고와 피고가 송사한 외에 다른 일로 고소한 사람도 또한 받지 말며, 관리를 고소한 본장 외에 따로의 다른 일을 구하여 죄를 만드는 사람은 율에 따라 논죄한다 하였는데, 그 뒤에 원고가 피고인의 과호를 증가시키고자 하여 별건의 범죄를 아울러 기록하고, 피고자도 또한 그렇게 하였어도 관사에서 혹수리하였으니, 원컨대 거듭 밝히어 만약 교지에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와 송사한 사람의 원고와 피고를 모두 논죄하소서. 또 간사하고 사나운 무리들이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남의 과실을 주어 모아 까닭없이 고소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옥송이 늘며 풍속이 날로 엷어집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율문과 본조의 교지에 사람들에게 진고할 것을 허용한 조문과 사제 외에 까닭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고소한 것은 받지 말고 위령으로서 논죄하소서. 1.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과 서로 송사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일을 욕하고 구타하는 것은 먼저 구타하고 욕한 죄를 조사하여 율에 따라 벌을 결정한 뒤에 그 송사의 곡직을 분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새 사신에게 별선을 주되.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1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창성 윤봉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창성은 삭도를 요구하고 윤봉은 흑사피로 만든 신등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1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1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남산으로 도망한 이득씨를 수색하여 잡게 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이춘발을 죽인 공조의 장인 강룡을 지금 잡아서 가두었는데 그의 무리가 60명으로서 이득씨는 남산으로 도망해 숨었습니다. 하므로 곧 병조에 명하여 의금부와 집무소와 군기감과 함께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3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창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3일 무호 두 번째 기사 여연성의 기지를 보고 오게 하다. 한성부윤 심도원을 평안도에 보내어 여연성의 기지를 보게 하니 우헌납 이내가 계하기를 이 농사철을 당하여 대신을 밖으로 보내면 반드시 소요가 일어날 것이니 청하건대 가을을 기다려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추수 뒤에는 성을 쌓아야만 되니 모름지기 이때에 살펴 정해야만 일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3일 모 세 번째 기사 재령의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3일 모 세 번째 기사 이상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이상은 유기를 요구하고 창성은 만화석 등의 물건을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4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달물이 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4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14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강화성의 기지를 정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이때 강화성의 기지를 정하지 못했으므로 좌우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부산하게 헌책하는데 병조 판사 최윤덕이 계하기를 소신이 동서에 출사하여 무릇 연회의 성보를 유의하여 보지 않은 것이 없사온데
간화성은 옛터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신이 군국중 사이에 어찌 감히 경솔하게 망언을 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길 내가 마땅히 살펴서 생각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정음지에게 이르기를 진언하는 자세히 세공수량이 적은데 만약 사신의 말을 따라 50석을 바친다면 너무 많지 않은가? 뒷날 사신이 말하거든 1,000건만 준비했다고 대답할 것이며 매는 자신의 말대로 따를 것이니 마땅히 일일이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4일 김이 네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4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망대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4일 김이 여섯 번째 기사 물고기 젖을 주본에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 논의하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잔을 보살피는 비와 노래를 부르는 여자와 매, 개, 술, 잣과 물고기젓, 새우젓 등의 물건을 바치는데 사신이 준비한 물고기젓은 주본관에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만일 반드시 함께 기록하려면 그 색깔과 맛과 수량을 상세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신은 이미 자기가 준비하여 사사로이 간수할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맹사성이 대답하기를 비록 자기가 준비하여 사사로이 간수하더라도 주본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은표 사은전을 배송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닐고 사은표 사은전을 배송하였다. 총재 이중지와 조치가 표전을 받들고 길을 떠났다.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게 퍼져 회유함이 이미 흡족했는데 은혜가 이에 미침에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 더욱 깊습니다. 분굴세 신이 되어도 보답하게 하기 어려움에 마음속에 명심하여 어찌 그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 때의 잔약한 자질로서 다행히 창성한 시대를 만나 오직 신하의 직책에 근실이 할 것만 알았으나 충성을 다하는 정성을 본받지 못했사와 어찌 유능이 내릴 것을 기약했겠습니까? 또한 많은 내리심을 받사와 문기는 기운이 피어 오름의 운하처럼 채색이 빛나고 화은은 맑고 빛남의 일월과 더불어 광채를 다툽니다. 또 좋은 자기를 내리심에 실로 탕부의 비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총령이 이와 같으면 옛날에는 드문 바이었습니다. 이는 대개 넓은 도량으로 부용하시고 돈독하신 덕으로 합육하시어 이 나라가 치와에 감화되었다 여기고 소신이 전상에 복종함을 어여삐 여기시어 드디어 용렬한 자지로서 특별하신 은사를 입게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을 자서 항상 따뜻한 정을 보존하고 천지에 장구하사 더욱 오래 수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관념이 깊으시와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토사물이 비록 박하오나 감사하는 정성을 본받습니다. 삼가 황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각 50필, 사마겸직포 20필, 황화석 15장, 만화석 15장, 잡채화석과 만화방석 각각 15방, 인삼 100건, 잣 200건, 잡생만 20필을 갖추어 싸운데 위에 물들은 제도도 정하지 못하고 가지수도 매우 적습니다마는 성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임을 헤아리시어 윗사람에게 바치는 의식을 굽어 용납하소서 하였다. 황태후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각 10장, 중궁에게 바치는 예물은 홍세저포,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각 10장이다. 전문에 이르기를 위가 황태자의 높으시니 진실로 여정에 합당합니다. 황제를 인도하여 은혜를 해위에까지 미치게 하셨습니다. 몸을 아르만짐에 감사함을 알겠으며 뼈에 새겼으니 어찌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멀리 궁벽한 곳에 처하면서 장성한 때를 만나 유능을 내리게 하여 특별히 천부의 은을 내리심에 재패는 만사온데 또한 타당의 도구까지 주셨습니다. 본수를 헤아려 보면 소망이 넘치니 온 나라가 몹시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성품은 온화하고 운명을 타고나셨으며 자질은 기골이 준수하시어 양궁의 권애를 받고 사회의
환심이 얽혔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변방을 지키어 송도를 배나 근신히 하겠나이다. 진언하는 예물은 백세저포, 흑세마포 각각 21만원, 석잡채와 석 각각 1장, 인삼잣 각각 50건, 잡석만 네필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중주와 조처에게 의복가신을 내렸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5일 경신 네번째 기사 사신이 고기잡이를 청하다. 두목 2인을 해구에 보내어 고기잡이를 청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5일 경신 다섯번째 기사 한재로 인해 공성하는 수를 정지시키다. 경희로와 군자감의 조선 군인을 놓아보냈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5일 경신 여섯번째 기사 윤봉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윤봉이 동기를 요구하고 이상이 말, 다리 등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5일 경신 일곱번째 기사 피로되었던 중국인 다금부 등을 요동으로 풀어보내다. 우군 부사직 설진을 보내어 피로되었던 중국인 다금부 등 4명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사신을 맞아 다례를 행하다.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나아가 사신을 맞이하여 오게 하였다. 임금이 사신을 맞아 사정전에 썰어가서 다례를 행하였다. 사신이 가무하는 여자 설매와 등 8인과 잔을 보살피는 여자 중비 등 8인과 술을 빚는 여자 내은이 등 2명을 보고는 술을 빚는 여자 2인을 더 보낼 것을 청하므로 즉시 우가 등 2명을 뽑았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6일 신유 두번째 기사 농사직설의 서문 총재 정초 등에게 명하여 농사 직설을 찬술하게 하는데 그 서문에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예로부터 성왕의 이를 힘쓰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다. 순제가 구관과 12목에게 명하실 적에 맨 먼저 먹는 것은 농사식에 달렸다 하였으니 진실로 자성의 용도와 생량의 자질도 이것을 떠나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태종 대왕께서 일찍이 유신에게 명하시어 옛날 농서로서 절실히 쓰이는 말들을 뽑아서 향언으로 줄을 붙여 반각반포하게 하여 백성을 가르쳐서 농사를 힘쓰게 하셨다.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명군을 쓰게 성하여 정사에 힘을 써 더욱 민사에 마음을 드셨다. 오방의 풍토가 같이 아니하여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각기 적성이 있어 옛글과 다 같을 수 없다 하여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주현의 노동 등을 방문하게 하여 농토의 일이 이미 시험한 정음에 따라 갖추어 아래게 하고 또 신초에게 명하시어 그 까닭을 더하게 한 다음 신과 종부시 소윤 변효문이 낱낱이 살피고 참고하게 하시어 그 중복됨을 버리고 그 전료한 것만 뽑아서 찬집하여 한 편을 만들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하였다. 농사 외에 다른 설은 섞지 아니하고 간략하고 바른 것에 힘을 써서 산야의 백성들에게도 환히 쉽사리 알도록 하였다. 이미 위에 바차 주자소에 내려서 약간 본을 인색하여 장차 중뇌에 반포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살림을 넉넉하게 하여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는데 이르도록 할 것이다. 신이 주나라 시를 보건대 주가에서도 농사로서 나라를 다스려 800여 년의 오랜 세월을 이르렀는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이 나라의 백성을 기르고 나라를 위하여 길이 염려하시니 어찌 후직과 성왕의 규범을 같이 하지 않으랴. 이 책이 비록 작더라도 그 이익됨은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구관은 순제 때의 9간지 곧 사공, 후직, 사도, 사, 공공, 우, 질종, 전학, 납언 등이다. 자성은 나라의 대제 때 쓰는 서직이다. 향언은 국어를 말한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6일 신유 세번째 기사 창성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창성이 동화병을 요구하고 윤봉이 고도자를 요구하고 이상이 주단금 등을 물건을 요구함으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7일 임술 첫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17일 임술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격년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새 자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대소 제향 등의 이외에 공사간에 술을 쓰는 것을 금하기를 상소하다. 대사한 조치 등이 상소하기를. 지금 벼 이삭이 한창 자랄 때인데 가뭄이 심해지니 전하께서는 들어와시고 자체가사 술을 그만두시고 선을 줄이시니 정성이 하늘에 감동되어 며칠 안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비가 아직도 혹독하지 못하온데 많은 신하들은 성상께서 하늘을 공경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는 지극한 뜻을 본받지 않고 술을 마음대로 마시며 비용을 허비하고 있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대소제향과 각전의 공상과 조정사심과 인국의 객인을 접대하는 외에 중회에서 쓰는 공사간의 술은 일체를 모두 금단하소서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이득씨를 잡은 산호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다. 이건부에서 계하기를 이득씨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광주의 지경으로 다니는 것을 산호, 원만, 부존, 두원, 금록 등이 이를 잡았으니 청하건대 원만에게 면포 120배를 부존에게 40배를 금록과 두원에게는 각각 20필씩을 상을 주수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7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최견의 일의 진위를 밝혀내는 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 아뢰게 하다. 최견이 글을 올려 그의 무죄함을 변명하니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최견 등은 백성의 일을 염려하지 않은 것이 이미 나타났으나 마땅히 사람을 다시 보내어 그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를 살펴야 될 터인데 누구를 시킬 것인지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7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진언할 물건의 주본 기록과 별도로 사람을 보내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지신사 정흠지에게 이르기를 진언할 물건은 모름지기 주본에 기록하고 사람을 별도로 보내어 사신과 함께 가는 것이 옳겠다. 사신은 반드시 자기가 바쳐 자기 공으로 삼고자 하니 만약 주본에 기록한다면 그는 반드시 붕괴하여 노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마땅히 주본에 기록하고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바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가부를 두 의정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국학에서 보는 시험의 대상에 대해 한정하다. 임금이 정흠지에게 이르기를 내가 장차 국학에 가서 석전례를 행하고 선비를 뽑을 것이니 성균관과 오부학당에 가서 배우는 사람과 조사 외에는 시험 보러 오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비를 빌도록 예조에서 건의하다. 때가 농사철에 당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하니 청하건대 비를 비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2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2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홍성부, 이득씨 등에게 이춘발을 죽인 사유를 아뢰다. 의건부에서 홍성부, 김생은, 이득씨, 간충 등이 이춘발을 죽인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었다. 처음에 홍성부가 이춘발을 외통사의 직임을 빼앗고자 하여 김생은과 함께 이춘발을 모해하려 하니 김생은이 본래부터 아는 이득씨와 비부인 간충 등을 거느리고 인정 후에 운도방에 이르러 이득씨를 개천교에 교가에 남겨두고 간충과 함께 이춘발의 집에 이르렀으는 외간 사령이라고 사칭하면서 말하기를 외간의 외인이 서로 싸우니 속히 와서 보아야 한다 하고 이득씨의 있는 곳으로 돌아와 간충으로 하여금 자빈을 망보게 하고는 이춘발이 이를 것을 기다려서 이득씨가 그 짓으로 순간이 되매 이춘발이 말에서 내림으로 김생은이 막대기로 이춘발의 머리를 치고 이득씨도 따라 이를 치니 드디어 죽었던 것이다. 또 계하기를 김오와 고용봉은 은을 사사로이 외인에게 팔았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2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관리들에게 효경을 반사하다. 동반으로
전 은교 이상의 관원과 서반으로 첨총제 이상의 관원에게 효경을 반사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사람을 보내어 진언하는 것의 편리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윤봉이 이빈의 처가로 돌아가니 지신사 정엄지와 내사 이귀를 보내어 술과 과일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고 인하여 진언할 물건의 수량과 사람을 보내어 진언하는 것이 편리한지 편리하지 아니한지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윤민생에게 명하여 새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 술과 고기를 가져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태조의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술과 고기를 양녕대군 이제에게 내리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별이 하늘 한가운데 불처럼 동방으로 흘러갔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5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묘의 작큰의에 대해 아래다. 하루 전에 유사가 묘정의 안팎을 깨끗이 소지하고 충호위가 대차를 묘정의 동문 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는 대차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그날의 통례문은 왕세자 및 문무군신의 자리를 묘정에 설치하되 왕세자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문무군신은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를 달리하여 격출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학생의 자리는 군신의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이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고 통찬이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러 모두 서양하게 한다. 묘사와 전사관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기를 대성지성 문선왕의 신이 앞에 설치한다. 문쪽에 변 하나 녹포를 담는다. 오른쪽에 두 하나를 녹회를 담는다. 작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희준 하나는 청주를 담는다. 국자를 담아 놓고 멱은 전상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고 향로, 향합, 촉은 신위 앞에 설치한다. 또 배향위와 종향위의 제기를 설치하되 각기 왼쪽에는 변하니 포를 담는다. 오른쪽에는 두 하나를 젖을 담는다. 놓고 작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상준 4개를 함께 설치하되 술을 채운다. 한 개는 전상의 앞기둥 동쪽에 놓고 한 개는 앞기둥 서쪽에 놓고 두 개는 두 낙물을 나누어 놓되 모두 국자와 멱을 올려놓는다. 그가가 출궁하기 전에 출궁하기 3일 전에 유사가 내외를 도와서 각기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그날이 되면 의가를 따라야 할 문무관은 시각에 맞춰 조당으로 집합한다. 예를 위해서는 장위를 진설하고 판통내가 꿇어앉아서 외판을 개하며 전하는 연을 타고 문무에 관하는 시종하기를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가가 장차에 이르면 관관과 학관이 학생을 거느리고 길 왼편에서 영접한다. 의가가 대차에 이르러 연에서 내려 악차로 들어가면 통례문은 문무군신과 관관과 학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조복으로 차림으로 하고 학생은 청금색 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고 첨지 통례는 왕세들을 인도하여 조복 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대차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작한례를 행할 때 개창하면 전하는 면복을 입고 대차에서 나온다. 판통례가 앞으로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와서 동계로 올라가서 문선왕의 신이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국궁사배 흥평신을 개창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통찬이 국궁사배 흥평신 찬하며 왕세자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꿇어 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꿇어 앉아 상향하기를 개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신이 앞에 올리고 근시가 수를 따라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내가 집작 한작하기를 개청하면 작을 근시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내가 면, 목, 흥, 사배, 흥, 평신을 개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하면 왕세자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대차로 돌아가고 관간학관을 배향위와 종향위로 나누어 나아가고 작헌을 차례대로 의식대로 한다. 이를 마치면 판통내가 예가 끝났다고 개하면 천치 동네가 왕세들을 인도하고 나가고 동래문이 모아 군관과 관관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판통내가 시각을 헤아려서 꿇어 앉아서 외판을 개하며 전하는 연을 타고 환공한다. 관관 학관이 길 왼편에서 하직하고 왕세자 문무 군관은 배종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배향위는 앉아 증자 자사 맹자의 신이고 종향위는 공자의 제자 10철 이하의 역대 명현의 신이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2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친시시 악의에 대해 아래다. 시험 하루 전에 선공감이 재판을 명륜당의 동계와 서계 아래에 설치하고 유사가 전하의 자리를 명륜당 위의 북벽 아래에 설치하되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소차를 명륜당의 뒤에 설치하고 시신의 자리는 동계와 서계의 남쪽에 설치하되 마주복에 설치하고 전의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고 통차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러서 설치하고 모두 서양하게 한다. 전하가 대차에서 나와 열을 타고 소차로 들어가며 시신이 먼저 위차에 나아가서 학생을 인도하여 입정하여 모두 북향하고 동쪽을 윗자리로 하여 서게 한다. 판통내가 자리에 오르시기를 개청하면 전하가 소차에서 나와 자리에 오른다. 시신이 세로 줄을 지어 사배례를 행하고 시위로 돌아온다. 복례랑은 독군관과 관관, 학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학생의 북쪽으로 나아간다. 통천이 국궁사배 흥평신이라 참여하면 독공관 이하 학생들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란다. 이를 마치면 독공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자기에 나아가고 2품 이상은 동벽에 있고 3품은 남쪽 줄에 선다. 통례문이 좌우의 시신과 관관, 학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서 나온다. 대언이 명령을 전하여 전의가 교지가 있다고 일컫는다. 학생이 모두 꿇어앉고 통례문이 시제를 판 위에 붙인다. 학생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서쪽의 낙무 아래로 나아가고 독공관은 뜰에 내려와서 서쪽가로 나아가서 모두 몸을 굽힌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열을 타고 나가며 독공관 이하의 관원이 모두 몸을 바로한다. 학생이 나아가서 제목을 쓰고 동무와 서무 아래에 나누어 앉는다. 날이 어둡기 전에 모두 권자를 바치고 나가게 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2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성균관에 행차하여 시험을 보다. 격년에 나아갔다.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성균관에 행차하여 면복 차림으로 문선왕에게 작헌하고 관간에게 명하여 사위 10철에게 동서무로 나누어 실전을 드리게 하고 편복 차림으로 명둔당에 나아가 독권관 관인 우의정 맹사성 판부사 허조 대독관인 동부대언 황보인 집현전부제학 정인지 집현전직제학 설순 등에게 명하여 출제하게 하니 찬성권근이 올린 민풍 7워도의 전을 본던 것이다. 시험에 나온 사람이 모두 총 400명이었다. 빈풍 7월도는 시경의 빈풍 7월편을 도로 만든 것이니 주로 농업의 근로에 관한 내용이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5월 2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가을에 지는 날 아고를 바치게 하다. 평안도 황해도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오는 가을에 지는 할 아고를 각 골에 나누어 기르게 하되 병이 나지 않게 하라 하였다. 경기도 강원도 함길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감사와 도질제사에게 유시하여 지는 할 아고를 바치게 하였다.
세종 7월 44군 세종 11년 5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황현 등이 사언하는 전을 올리다. 성균관 대사성 황현 등이 사언하는 전을 올리다. 그 전에 이르기를 선성을 공경하고 높이며 작헌의 의식을 엄숙하게 하시며 유풍을 진기하시며 문명하신 교화를 크게 나타내시니 이런 간책에 빛나고 기쁨은 신공에 넘쳤나이다.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강건 정수하시고 재정 중장하사 스승을 높이고 도를 소중히 하시니 능히 3대 융성을 따르셨고 문예를 강하여 인재를 뽑게 되며 양한을 제도를 따르시니 전에 없던 훌륭한 일을 즐거이 보게 되며 하늘에서 내리신 큰 은혜를 특별히 입었습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신등은 멸함되이 변변치 못한 자들로서 다행히 문석에 참여하였사오나 동료와 활약하며 청아의 아음을 이어 노래하고 수하고 강령하사 원컨대 홍범의 다복을 바치려고 합니다고 하였다. 신공은 신료이고 청하는 시경의 변명인데 인재교육을 노래한 것이다. 세종 7월 44군 세종 11년 5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창성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창성은 유기를 요구하고 윤봉은 각궁을 요구하고 이상은 흑칠, 의함 등을 물건을 요구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 7월 44군 세종 11년 5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신갑사에 취재한 사람 중 유를 어긴 사람을 취재하게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한량 중 신갑사에 취재한 사람을 임명한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온데 양반 자제 외에 본조에서 그 타고 짐 싣는 말을 상과에 낙인 한 뒤라야 서용할 것을 허락할 것이니 만일 말을 빌어 속인 사람이 있으면 그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율에 의하여 죄를 과할 것이며 관직을 받은 후에 나타난 사람은 고신을 회수하고 외방의 군역으로 정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4군 세종 11년 5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군 세종 11년 5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용건의 아내 강씨가 장구한 것을 논제치 말라고 타이르게 하다. 3부에서 계하기를 경상도 고성에 안치된 오용건의 아내 강씨가 장구하기를 남편의 범한 죄가 만일 사면될 수 없다면 속전으로 거두시기를 허가하소서 하였는데 지금 용건의 말을 살펴보면 크게 무도한 말을 하여 천륜을 헐뜯고자 하였으므로 삼성에서 영명하여 소를 올려서 법에 처하기를 청하였으나 특별히 태종께서 근신하고 사랑하시는 인자를 입어 목숨을 보존하게 되어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서 고성에 안치되었으니 진실로 천지의 두 번 살려주는 은혜인데도 만극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분한과 억울함을 품고는 그 짓으로 아내에게 그를 만들게 하여 본부를 고소하니 죄가 목 베는 데까지는 용납되지 못하오나 청컨대 그 죄를 밝게 다스려서 만세 난역한 사람의 경계를 삼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용군이 비록 위람되게 고소하였지만은 다시 논지하지 말고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이를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 7월 44군 세종 11년 5월 2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매년 6월 10일 과하는 사부학당의 문신과 생도에게 접대할 술과 고기를 내리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매년 6월에는 사부학당에서 시를 과하는데 문신은 이주로 하여금 3품 이상의 관원을 시켜 번을 나누어
일을 번갈아 학당으로 바로 나아가게 하고, 만약 한산한 문과는 각기 거쳐가 학당에 가까운 생도들이 적당한 데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청하게 하고, 그 문신과 생도의 접대하는 술과 고기 등의 물품은 호주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서 지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매일 한 부마다 술 10병을 지급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8일 개유 네번째 기사. 중국의 초집과 동국 명류가 제수를 한 표전 책문을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유생이 사서 오경과 삼장의 문선 원류 지료 따위의 유를 능히 다스렸다면 제술로서 과거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서두르지 않고 오로지 제배의 제술 한 것만 모아서 초집을 하였으므로, 혹시 의사한 제목을 만나게 되면 표절하였어서 쭉 따라서 풍속을 이루게 되었다. 근일에 국학에 행차하여 전문을 제술하게 하니 모두 권맹순이 도시에 장원한 진빈풍도의 전을 표절하여 쓴 까닭으로 내가 이를 취하지 않았었다. 비록 평상시의 제술을 일지라도 초집을 표절하여 쓴 것은 진실로 도리를 아는 유생들의 할 바가 아니거늘, 하물며 내가 친히 와서 선비를 시험하는 때이겠는가. 내가 엄격히 금하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대간으로 하여금 금지시킬 일이 아니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판부사 변계량에게 의논하라. 내가 생각하기에도 사서 오경 외에도 중국의 유명한 초집과 동국 명류 등의 제술한 표전, 책문 따위의 유를 인쇄하여 반포하고, 비루 졸렬한 글은 모두 그만이 정도에 의하지 않고는 과거에 합격하는 길을 막게 할 것이다. 만약 간사한 무리들이 전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도에 시하여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옳을 것이니 이를 아울러 의논하라 하였다. 3장은 초시, 복시, 전시를 말한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갑술 첫번째 기사. 국학에서 유생을 뽑는 방법을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향하고 격년에 나아갔다. 임금이 시간관들에게 이르기를, 유생들이 모두 초집을 모방하여 제술한 까닭으로 지금 국학에 가서 뽑은 가작이 드물도다. 내가 일찍이 자주 국학에 가서 취사하고자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다시 시행하지 않겠으니, 만약에 사람을 뽑고자 한다면 장차 무슨 방법으로 시험 보게 할 것인가 하니, 좌대원, 허성, 부제학, 정인지 등이 대답하기를, 불시에 국학의 행차시와 혹은 경서를 강하기도 하고 혹은 제술을 하기도 하여 시험에 뽑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오경의 의문 되는 것으로 출제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정인지가 아뢰기를, 출제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갑술 두번째 기사. 재령의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갑술 세번째 기사. 사신이 두목을 보내어 황허를 잡게 하다. 통진, 해풍 등지에 보내어 황허를 잡게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갑술 네번째 기사. 대소 인원의 범죄를 논단하는 일에 대해서 전지하다. 형조와 사원부에 전지하기를, 무릇 대소 인원의 범죄를 논단할 때는 시산, 동반 9품, 서반 8품 이상과 음직에 있는 자손, 성중, 아문인 등은 모두 교지를 받아 시행토록 하였는데, 본래 상인이 소속되었으면 관직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모두 바로 처단하고 다시 교지를 취하지 않으니 미편하다. 지금부터는 비록 상인이 소속되었더라도 진실로 관직이 있는 사람은 모두 교지를 취하여 속전을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갑술 다섯번째 기사. 국어, 문원, 영화 등을 바치게 하라고 각도의 감사에게 전지하다. 도내 민가에서 국어, 송파방, 자치통감원, 위, 문원, 영화, 주문공작,
주문공직, 주례, 동암, 증의 등의 책을 소장한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방문하여 비록 한질이 되지 않더라도 모두 이를 바치게 하라 하였다. 국어는 춘추 열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29일 갑술 6번째 기사. 공조에서 심종이가 얻은 수정을 사람을 보내어 지키도록 하라고 건의하다. 공조에서 계하기를 갑사 심종이가 문경현의 초점에서 수정을 얻었사온데 그 품질이 다른 것에 비하면 가장 좋으니 청컨대 본현으로 하여금 판하여 그 직업의 어렵고 쉬움과 수량의 많고 적은 것을 징음하고 이내 사람을 보내어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30일 을에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30일 을에 두 번째 기사.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30일 을에 세 번째 기사. 친시에 급제한 세 사람의 방을 걸게 하다. 조주, 민효열, 장근지 등 세 사람의 방을 내어 걸었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5월 30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이징, 이명균, 이수, 조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징으로 판좌군 부사를, 이명균으로 이조 판사를, 이수로 중군 도총재를, 조주로 의영고 부사를, 민효열로 종부 직장을, 장근지로 전농 직장을 삼았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6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6월 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양주 수락산이 무너져 유생들이 압사하다. 지장사의 중 두 사람과 유생 세 사람이 압사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6월 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인순부 부승 조유신을 동반해서 제위하라고 건의하다. 인순부 부승 조유신의 조모 김씨는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여 풍속을 들이켰으므로 두 번이나 유표문을 당했는데 지금 조유신의 고신을 석양하여 동반에 끼게 한다면 후일에 징계됨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동반에 사용하지 말고 풍속을 면령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이미 엄난한 여자의 손자임을 알았다면 마땅히 과거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어야 할 것이지 어찌 과거에 오른 뒤에 도리어 벼슬길을 막고자 하는가. 하물며 재주 있는 사람은 쓸 것이지 어찌 기타의 것을 논하리요. 하고 이내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뒷날 각품을 재배할 때에 다시 아뢰라 하였다. 유씨는 조화의 손자이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6월 1일 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삼군갑사의 숙직 문제를 건의하다. 병조에서 중군도 총재부의 첩정에 의거하여 3군의 갑사 등이 숙직하는 것은 선덕 2년 9월 1의 수교에 3군의 수령관이 그 관사의 상호군, 대우군, 호군과 같이 매양 월말에 그 공좌부를 상과에 마감했는데 지금 20명의 갑사가 많으므로 3개월을 지나서야 비로소 숙직한 것을 상과하는 까닭으로 정밀하게 조사하기가 실로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영의 호군들이 위탕의 공좌부에 날마다 직함을 보고 서명하고 이를 공개에 간수해 두었다가 월말에 이르러 각기 그 관사의 상호군, 대우군, 호군 한 곳에 모아서 오령의 공좌부를 통틀어 상고하여 명백히 장부에 올리고 3개월을 기다려서 위탕의 교지에 의하여 수령관이 그 문안을 가지고 상호군, 대우군, 호군과 함께 점고하는 것을 항시로 삼게 하고 만약 분수를 모르고 윗사람에게 함부로 한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의 장모인 상호군, 대호군, 호군을 모두 논제하게 하되 청컨대 보고한 바에 의하여 그 영의 호군으로 하여금 매양 들어와서 번드는 일에 직함을 보고 서명하게 하며 그 영의 호군이 사고가 있으면 같은 관사의 호군이 이를 맡고 오령의 호군이 모두 사고가 있으면 그 관사의 상호군, 대호군이 이를 대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6월 1일 병자 5번째 기사 창성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창성은 의함을 요구하고 윤봉은 번잡는 창과 말제갈과 말굴레를 요구하고 이상은 홍색 면주 40척을 요구하니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6월 1일 병자 6번째 기사 전 부사직 박하선은 무고죄로 취재하게 하다. 3부에서 개하기를 전 부사직 박하선이 감찰 강제로의 사소한 허물을 무언하여 사인을 내흉스럽게 헐뜯었으니 심지에 음음하고 간악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사옵니다. 청컨대 유리에 의하여 장 60대를 치고 도 1년에 차소수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4권 세종 11년 6월 2일 정축 첫번째 기사 국학에 나아가 석전례를 행하고 사람을 뽑는 문제를 논의하다. 윤대를 행하고 경전에 나아갔다. 임금이 시간간에게 이르기를 대신들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국학에 나아가 석전례를 행하고 취사하면 유자들이 항상 방궁에 모여 고무하고 흥계할 것입니다 했는데 이제 국학에 나아가 석전례를 행하고 사람을 뽑고자 하니 국학에 나아가시면 반드시 석전례만 행할 것이요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하니 전후로 말한 바가 분운하여 각기 다르다 하니 동부대원 황보인이 계하기를 국학에 나아가시어 석전례를 해가고 사람을 뽑는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법으로 마련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의견이 일치 않음이 이와 같으니 신은 깊이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국학에 나아가 석전례를 행할 때 마땅히 경수를 강하게 하여 선비를 뽑아야 될 것이라고 하니 이 말은 어떠한가? 일찍이 듣건대 식년 강경할 즈음에 혹은 인도하여 묻기도 하고 혹은 나타내게 말하기도 하여 잘못되면하여 사정을 용납하는 배단이 있었던 까닭으로 변계랑의 상세에 따라서 강경은 없애고 오로지 제술만 쓰기로 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했다. 황보인과 설순 등이 대답하기를 식년의 강경의 저음에는 10일 안에 능히 많은 선비를 다 강할 수 없는데 하물며 국학에 나가서 석전례를 행하는 하루 동안에 어찌 다 강하겠습니까? 아니 임금 말하기를 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재수를 시험한다면 모름지기 짓기 어려운 제목을 명하여 잘하고 못한 것을 분별하겠노라 하고 설순에게 명하기를 그대들이 의심나는 오경의 제목을 내어 잘 지어 바치면 내가 장차 보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6월 3일 모인 첫번째 기사 허조가 석척군의 폐지를 청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판부사 허조가 계하기를 단오날의 돌 던지는 놀이는 옛날부터 있었던 까닭으로 국가에서 이를 금하여도 능히 그치지 못했습니다. 태종 때 사신이 보기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병조에서 날린 사람을 모아 석적패를 만들어 해마다 단오날에 종루가에 모여서 서로 싸워 용명을 겨루다가 몸을 상하여 목숨을 끊어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신등은 또한 강하고 사나운 무리들이 서로 궁당을 맺어 혹시 뜻하지 않은 병고가 발생할까 두려우니 국가에서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인데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하고 금하지 않겠습니까? 석적군의 폐지를 청하오니 만일 사설의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유사가 엄정히 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해마다 사신이 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마지못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반드시 이를 보고자 한다면 어찌하겠는가? 라고 했다. 허조가 대답하기를 만일 이를 보고자 한다면 임시로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 즉시 대언에게 명하기를 빨리 석적군을 폐지하고 그 폐기를 해수하라 하고 또 병조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6월 3일 무인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6월 3일 모인 세번째 기사 새 사신이 회 암사에 가서 구경하다 내사 김순에게 무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44권 세종 11년 6월 3일 무인 네번째 기사 창성 등이 요구하는 물품을 주게 하다. 창성은 칠소함, 동소등잔, 우산 등 물품을 요구하고 두목, 진예는 경자 1개, 대전 6개를 요구하고 하여 이를 주게 하되 다만 칠소함은 전에 이미 이를 주었음을 허락하지 말게 하고 두목, 양진 등 구인은 각기 요구하는 바가 있으므로 모두 이를 따르게 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3일 무인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사맹삭 취재와 율과의 당률 소위를 시험하도록 건의하다. 형벌을 의논할 때는 당률 소위가 가장 유익하니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래에는 율학 등을 전혀 강습하지 않으니 청컨대 지금부터 사맹삭의 취재와 율과의 모두 소위를 시험하여 등재를 통틀어 계산해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4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4일 김이호 두 번째 기사 이상이 어머니 무덤에 소분하다. 평강으로 돌아와 어머니 무덤에 소분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4일 김이호 세 번째 기사 제주 진마선의 침몰을 보고하다. 전라도 감사가 개하기를 제주의 진마선이 바람을 만나 물에 빠졌습니다. 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창성과 윤봉이 회암사에서 돌아오다. 정부와 육조 좌대원 허성에게 명하여 보제루에서 연회를 베풀게 하니 사신이 이를 알고 동소문을 경유하여 태평관에 이르렀으므로 정부와 육조 대원이 태평관에서 연회를 열어 위로하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6일에 신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향하고 경륜에 나아가다. 세종 7월 44권 세종 11년 6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풍천 광암 등지 수비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 황해도 감사가 개하기를 신이 수군 첨절제사와 함께 풍천 광암의 병선을 옮겨 정박하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살피었는데 언율현은 해구와의 거리가 10여리에 지나지 않고 외선이 와서 정박하는 저도와 심히 가까우니 적의 병고가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광암량에 병선을 설치하여 언율과 장면 안악 등 고을들을 모두 구원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풍천은 해구에서 4리에 불과하고 외선이 비밀리 정박하는 초도와 더욱 가까운 까닭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침나하면 더욱 두렵습니다. 지난 을비년 5월 외선 한 척이 초도에 숨었다가 밤에 풍천으로 들어와서 인민을 실략하고 군관과 안무사 등도 모두 살해를 당하고 온 성이 도멸된 까닭으로 이보다 먼저 본량에 병선을 설치하여 수호한 지 몇 해가 되었습니다. 만약 풍천의 병선을 협파하여 광암량의 병선과 함께 허초포로 옮겨 정박한다면 두 고을이 서로 떨어지기가 일상남짓한 거리이니 석도 초도에 몰래 정박한 외인이 틈을 내보고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와서 도둑질을 한다면 장차 미처 구하지도 못할 것이었는데 하물며 허초포는 조수가 차서 물이 깊어서 배가 뜨지만은 조수가 물러가면 물이 얕아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포구가 심히 좁아서 겨우 배 한 척만 용납할 만하고 또 포구 서북 쪽의 백여보 사이는 바위가 연달아 버려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풍랑이 있으면 돌에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게 되니 능히 구호할 수 없습니다. 포구 밖에는 또 배를 정박해두고 병고에 대비할 곳도 없으니 만일 석도와 초도에 몰래 정박한 외인이 조수가 물러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한 때를 당하여 길을 타서 갑자기 진격한다면 다만 사절들이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병선도 모두 파손될 것이니 옮겨서 정박할 수 없음이 심히 명백합니다. 마땅히 그 전대로 광암양, 풍천양을 두 양의 군사를 두고 방어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다만 광암양만은 반드시 조수가 찬 것을 기다려야만 배가 그제야 뜰 수 있으니 마땅히 물이 깊어서 배가 상시 뜰 수 있는 웅도 두모의 땅으로 조금 물러가서 옮겨 정박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강현의 송명포의 병선이 상시 정박해 있으니 방어의 요회차입니다. 마땅히 광암, 풍천, 관양, 순위 등의 네 곳의 병선을 없애고 각각 한 척을 본포에 정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으로 만약 네 곳의 병선을 없애버리고 이를 송명포에 옮긴다면 다만 네 곳의 병선만 도리어 단약할 뿐만 아니라 송명포도 또한 심히 깊숙하고 공백하여 앞에 조망이 통하지 못하므로 고원하는 군사가 뚝 떨어져 있을 것이니 만약 네 척의 단약한 군사로서 갑작스런 적의 병고들을 만난다면 도리어 도적들에게 씹어 삼킬 마음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관량은 수군의 본령으로서 병선 5척을 거느리고 바다 입구에 12여리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 세포에서 정박하여 상시로 수호한다면 옹진 업선 밖의 그 외의 지면에는 수호할 수 없게 되고 봄과 여름의 교체기에는 매양 동남풍을 만나서 바람과 물이 거스르게 되면 비록 적의 병고가 있더라도 잠시 바다에 나가서 병고에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병선을 본량에 정박했다가 외적에게 모두 부살리게 되었는데 만약 옹진 동남쪽의 제사포에는 사면이 바람에 감싸고 있으므로 병선 10여 척이 상시로 떠서 정박하고 있으며 혹은 남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수로로 교통하게 되니 만약 적의 병고가 있다면 배를 내기가 쉬울 것이며 남쪽으로는 송명포와 이거리가 10리에 지나지 않으니 서쪽으로 옹진읍의 남쪽 포구와의 거리가 10여 리에 지나지 않으며 영강의 서남 옹진 등에 또한 교통하여 구원할 수 있으니 마땅히 전량의 병선 5척을 제4포로 옮겨 정박하고 또 방어가 조금 가벼우므로 광량량의 병선 5척과 1척과 풍천량의 병선 4척 중의 한 척 합계 2척을 제4포로 옮겨 소속시킬 것인데 만약 광량 풍천의 병선을 줄이는 것으로 적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 마땅히 다만 광양 병선 1척만 없을 것입니다. 또 새로 배 1척을 만들어 예전 영감을 그대로 거주하는 1, 2, 1수 봉족의 25호를 일찍이 협파한 별패